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웃기는 뉴스. 좋습니다. 요거를 어제 못했어요 제가. 기자가 예산 로비. 와 대박 사건. 아무리 기레기들이 썩었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기사가 저희 고발뉴스의 라이벌이죠. 건강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뉴스타파. 저를 뉴스타파 기자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유 이상호 기자 덕분에 뉴스타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째 후원하고 있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저 뉴스타파 아니라 고발뉴스인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보고 뉴스타파 후원하고. 네, 저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영화제 같은 데 가면 안녕하세요 박찬욱 감독님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정색을 합니다. 저 박찬욱 아닙니다. 그래요? 홍상수입니다. 그러면 왔다 홍상수 감독님 반가워요. 농담이고요. 안녕하세요 봉준호입니다. 맞다 봉준호 감독님. 제 얼굴에 세계적인 거장 감독 얼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잘 만드시나 봐요. 띠용. 완전. 제가 코스염까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코스염을 대체로 기르시잖아요. 코스염 깎고 나서는 조금 그게 줄었는데요. 빨리 뉴스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SBS 기자가요, 제 고자질 하려고 이거. SBS 기자가 진해 사주회사 태영 쪽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삥 뜯고 다닌다. 요거 제가 옛날에 고발했잖아요. 사실은이라고 하는 MBC 프로에서. 그것 때문에 SBS 방송 못할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네. 제 보류가 됐었는데 그 짓을 또 한 거야. 얼마 전에 진해 사주가 하는 자동차 경기장 옆에다가 정부에서 지어달라고 300억인가? 그를 예산을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기자들이 로비한 게 드러났어. 이 정도면 SBS 그냥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쫓아내고 SBS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윤 짜장에 혼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기사 쓰느라고 이거 안 쓰고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살짝 중요하니까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기는 뉴스는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웃겨드리겠습니다. 요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정직 2개월에 불복하고 대통령 상대로 소송한다. 이거 정말 웃기는데 깨갱을 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놀랬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건드니까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아니 근데 그 법무법인 동인에서 문 대통령 상대 맞다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법무법인 동인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다가 어떻게 말을 됐습니까? 바꾼 건가요 그러면? 동인이 박살나는 동인을 제공했습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가 폭증해가지고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돼 버린 거야. 왜냐하면 제가 법무법인 동인에 대해서 계속 이상하다 이 동네에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로비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다가. 그런가 하면 검찰의 권한인데 형집행정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 성과가 많다고 그걸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잖아. 전형적인 전관 비즈니스인데 그런 법무법인 동인의 제가 홈페이지를 일러 바쳐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 뭐냐? 김종민 의원 아니고 의원이랑 이름 같은 네. 요 양반이 세게 얘기했잖아. 그 징계 다음에 마치 문재인 정권 빨리 퇴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김종민이 법무법인 동인의 동료 변호사였다. 같은 회사에서 치고받고 전혀 언론들은 같은 회사 아닌 것처럼 기사를 써주고 그렇죠? 근데 이 김종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뉴스에서
일러 바쳐드려서 알았나? 많은 분들이 이 법무법인 동인에 몰려가서 혼내줬어. 그래서 다운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무서운 거지. 이렇게 물러섰는데 물러선다고 우리가 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단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웃기는 뉴스 별로 안 웃겼군요. 네, 요건 좀 확실하게 웃길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짜잔. 출근길 윤짜장이 고맙다고 막 했었잖아요. 네. 내려서 자기가 무슨 뭐 교황 바오로 2세냐? 응? 무게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아이 안아주고 막 그런 것처럼, 어? 자기 징계 다음날, 징계 전날이죠. 네, 징계 전날. 딱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격려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마라도나냐? 막 이러면서.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그, 격려했던 자들 중에 하나가 알고 봤더니 작년에 자기를 살해 협박하겠다고 그 앞에서 유튜브로 방방 뛰고 까불다가 처벌받았던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들이 작년에는 윤짜장 조지는 게 유튜브 장사가 되니까 그걸 했었고 지금은 또 윤짜장 빨아주는 게 이게 좀 장사가 되니까 빨아주는 유튜브 상술의 결과라는 거를 뉴스원이 웬일로 고발했지? 응? 그죠? 그러게요. 뉴스원 갈아타는 건가요? 저희가 좀 참교육 좀 했더니 박태훈 선임 기자인데. 그러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박태훈 선임 기자. 이런 거는 좀 잘했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사오 기자님께 용서를 빌려고. 잘하셨습니다. 박태훈 씨. 네. 선임 기자답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쓰면서 네. 이렇게 사실 기자 3명이랑 돼지 100마리를 몰고 가는 게 어느 게 힘드냐. 그러면 다들 그럽니다. 기자 3마리를 데리고 가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자들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말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아주 능욕을 윤짜장한테 당하고 있지만 서서히 저 얼음장 밑에서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살코기 하나 없이 완전 돼지 족발을 발골하는 그런 검찰개혁 시즌2가 민주당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정, 김용민 이런 열혈 초선 그리고 재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기운 내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전화 통화됩니까? 해볼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요? 네, 열심히 하라고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주 통화하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네. 네, 간접적으로 제가 유도신문을 해봤는데 두 분은 안 사귀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자, 정치권 연예 정보까지 종합해드리는 뉴스 비평. 그럼 뭐 카톡 같은 걸로 주로 나누세요, 이야기? 아니요. 네, 아닌 걸로. 네, 완전히 물 건너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텔톡 쓰시나, 그러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레기들의 뒷심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요거 제목만 보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안 들어가고 제목만 한번 쫙 봐드릴게요. 징계 사유가 궁색하다 막 이런 거. 채널 A팀 수사 보고는 짜깁기라고 진술했지만 징계가 묵살했다. 이런 소리들. 그런 거 하면은 심재철 윤짜장 징계 쪽 진술에 가담한 심재철 검사장은 이순신을 모함한 원균이다. 이게 지금 개인 블로거들이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예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뒷담화를 만들어서 징계위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징계위는 끝났으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행정법원을 흔드는 겁니다. 예? 행정법원을 흔들고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행정법원에서는 가처분도 그 본안도 절대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지금부터는 검찰개혁 페이스2만 관람하시면 응원하시면서 힘내라 추미애 우리가 조국이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관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갓집 항명 사건 이후에 김재철이 윤석열에게 등 돌렸다. 심재철이
윤석열에게 등 돌렸다. 네. 뭐 어떻게 관심 기법의 취지 아닙니까 이런 거? 거의 소설 수준이죠. 진짜 웬만하면 소설에다가는 단독이란 거 안 붙이는데, 야, 진짜 이게 다른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설마. 네. 자, 그런가 하면 요거 좀 웃기는 기사 좀 몇 개 좀 더 털고 가겠습니다. 사재기 극성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1인 미디어 IM피터에 따르면 지금 계속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경닷컴 1주치 식량은 사두자 3단계 가능성의 사재기 조짐 그래놓고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화장품 이게 뭐 화장지 비었잖아요 여기. 그래도 얘는 양심적이네. 이미경 기자가 찍은 건데 판매대 일부가 비어있다 이렇게 기사 쓰고 있잖아요. 요 정도도 안 비어있으면 그러면 꽉꽉 차 있으면 그거는 마트가 망한 거죠. 망하는 거죠 네. 마트가. 그래서 여기만 딱 찍어서 확대하지 않고 전체를 보여준 거는 그나마 양심이 있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양심 없는 보도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재기 조짐. 여기 쿠키 뉴스인데요. 아유 그냥 쿠키나 굽지 왜 뉴스를 한다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생수 진열대. 자, 여기 옆에 생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휘발유입니까? 군데군데 비어있다. 그러면서 여기만 비어있는 게 맞죠. 와이드캠으로. 네, 그런가 하면은 초유의 셧다운 온다. 생필품 사재기 조짐. 조짐이란 말을 쓰는 이상한 조짐이 있네요. 이거는 언론들이 망할 조짐인데. 나도 막 써도 되잖아 조짐이니까. 자, 아니, 사재기를 해도 그럼 무슨 훈제 슬라이스를 사재기를 해요. 자 여기 훈제 여기 보면 훈제 슬라이스가 알고 보니까 이게 기획 상품이래요 이게. 여러분도 2+1 막 이런 거 하면 사고 싶잖아. 그런 걸 다 사재기라고 표현합니까? 잘 팔리는 거? 그럼 우리 지금 산삼진 99 다 팔렸는데 그 사재기 한 거야 사람들이? 산삼 사재기? 언제부터 훈제 슬라이스가 생필품이 됐어? 더구나 지금 AI 때문에 지금 약간 예민한 주부님들은 닭을 조금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소비자 심리를 딱 간파한 거지. 훈제, 훈제 오리 슬라이스야 더구나. 오리 슬라이스가 생필품입니까? 오리 슬라이스로 세수하고 막 뭐 머리 말리고 그래요? 라면에다 오리 슬라이스 넣어서 먹습니까? 그럼 맛있겠다고. 맛있어요. 오리고기라면 너무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재밌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짜 뉴스, 웃기는 뉴스. 웃어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기레기들이 힘들어요. 자기들은 열나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재기하고 막 불안 심리가 막 조장되겠지? 옛날에 20년 전에는 항상 북한 가지고 신문을 팔았어요. 북한에서 넘어온다. 심지어 박근혜 때까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맨날. 그래도 이상호 씨가 기자니까 좀 알잖아. 전쟁 나나? 이거 국제전화 받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도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서 신문을 팔아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능라도요? 경기장에서 연설까지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맡고 있어서 그렇지 남북 간에는 어마어마한 갈등의 골 그리고 불신의 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가지고는 공포, 불안이 있어야 신문이 팔리거든. 그러니까 뭘로 불안을 만들어냅니까? AI, 전염병, 코로나, 백신. 계속 불안과 공포거리를 찾는 거야. 윤짜장, 멧돼지, 뭐 이런 걸로. 근데 실패야. 우리가 웃어주면 걔들은 실패하는 거야. 우리가 안 무섭다는 뜻이니까. 한번 크게 웃어볼까요, 여러분? 하하하. 네. 요거 약간 이상했다. 죄송합니다. 무리 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리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요게, 이 훈제 오리고기 사재기 기사 썼던 분의, 후속 기사에 대해서 또 우리, 딴지일보 게시판. 최고의 대한민국 국정원이 가장 고급 정보가 보이죠. 고급 정보 거기다 있어요. 국정원의 이제 대공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정보는 국정원보다도 세요. 딴지일보 게시판이. 근데 요 기자 있잖아. 요 파이낸셜 뉴스에
초유의 셧다운 온다. 생필품 사재기 조짐. 요 강기민 기자. 규민, 강규민 기자의 후속 기사를 찾아봤어. 과연 어떤 기사를 쓰시는 분인가. 그랬더니 짜잔 딴지일보 게시판입니다. 자유 게시판. 갔더니 요분 강규민 기자. 요분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왁싱 김어준님. 김어준 왁싱 된 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통닭 먹으면 항상 생각해요. 왁싱된 통닭 보면서. 자, 초유의 셧다운 온다. 요분이 쓰셨던 기사. 요거 훈제 슬라이스. 오리고기. 이게 생필품이냐? 더구나 요 아래는 또 이렇게 또 제법 있어. 거리두기 격상 우려에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16일 오후 서울의 한 창고형 매장 가공식품 코너가 텅 비어 있다. 여기는 그나마 조심스럽게 조짐 이렇게 썼잖아. 사재기 조짐. 근데 캡션은 글씨가 작잖아. 사람들이 안 볼까봐 노골적으로 썼어. 사재기에 나서면서. 그럼 사재기에 나섰다고 제목을 뽑지. 섹시하게. 캡션이니까 글씨 포인트가 작으니까 안 보일까봐. 이렇게 막 질렀어. 강규민 기자가 사진까지 찍었어요. 자, 그럼 강규민 기자는 어떤 분인가 봤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2월 17일. 요거는 16일이니까. 다음 날입니다. 이마트 집콕 쪽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진행. 아, 여자분이었구나. 이런 그 기사 쓰시는 분이었네. 보도자료 받아가지고 이마트에서. 파이낸셜 뉴스가 돈 버는 기사 쓰는 거야. 이거는. 응? 아니, 사재기 하지 말라더니. 사재기 하지 말라더니 할인 행사. 그러면 할인 행사 안 해도 되잖아. 사재기면. 그냥 행사해도 다 팔릴 텐데. 행사 안 해도. 할인 행사를 한다는 뜻은 뭐야? 안 팔린다는 거잖아. 응? 뭔 소리야? 이랬다 저랬다. 왜 그래? 규민 씨! 강규민 기자! 네, 여성 기자라 내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또 같은 오전, 뭐야 이거? 이마트고. 여기 8시 58분에 기사를 출력했는데 8시 52분. 와, 6분에 하나씩 거의 그냥 자판기네요. 홈플러스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돌입 빠밤. 설 선물 세트도 사재기 하나? 그 사재기 하는데 물품도 없는데 어떻게 예약까지 해? 이거 일관성이 없으시네. 또 있어요. 8시 45분. 뭐야? 또 다시 7분 만에. 이분은 자판기시네. 롯데마트. 우리 고발뉴스에 스카우트 해야겠다. 7분에 하나씩 뚝딱 기사가 나옵니다. 자, 보도자료 가지고 거의 복붙 전문 기자인 것 같아요. 롯데마트 급식업체 지원 친환경 농산물 39톤 판매. 어쩌라고.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사재기라며. 농산품은 왜 사재기 안 해? 넘쳐나네. 큰일 났네. 육식주의자들인가 봐요. 사재기는 육식주의자만 하는구나. 채식주의자는 안 하고. 뭐야 이거. 사재기 한다며 농가돕기 기획전을 해? 그 와중에? 이러면 안 되지. 요분이 강규민 씨래요. 반려동물 전문 기자인데요? 반려동물 전문 기자? 뭐야? 동일인 아닌가? 동일인인 것 같긴 한데. 반려동물. 여기는 반려동물 전문 기자. 그 사재기 한 게 아까 그 반려동물 사료인가 그럼? 잘못 본 거 아니야? 여하튼 저희 강규민 기자 얼굴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분 무슨 뭐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규민 기자 저희 웃음거리로 만들어드려서 죄송한데 기사 쓸 때 조금 더 신경 쓰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강규민 기자 더 기대할게요. 화이팅. 네. 아이고 큰일 났네.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광고를 하라네요. 큰일 났네. 빨리 광고하고 갑시다 그러면. 자, 블랙 스무디 광고입니다. 자, 목소리가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비타샵의 블랙 스무디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 누구였던가?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을 만든 사람. 바로 블랙 스무디입니다. 많은 분들 만족드리고 있는 비타샵이 그린 스무디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블랙 스무디를 선보입니다. 혹시 한번. 네, 블랙 스무디가 이제 네. 그린 스무디에 검은콩, 검은깨, 검은 쌀, 블랙 계열의 재료를 첨가해서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스무디입니다. 네. 음, 최근 구매 후기도 네. 올라와 있네요. 구매 후기가 이제 뭐 대체 식품을 구매하다
고민하다가 네. 최근에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뭐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스무디를 찾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부족한 비타민 E도 보충하고 이분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인데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2주 만에 섭취한 지 2주 만에 허리에 있는 군살이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헐. 그래서 2박스를 사다 놔야겠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우리가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는 게 안 좋으면 살이 안 빠지거든요. 다이어트에서 80%가 식단인데 이 블랙 스무디를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아랫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또 읽어볼게요. 대신에 운동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를 그린 스무디나 또는 블랙 스무디 대신하면서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요. 특히 저녁 대신에, 요건 포인트인데, 저녁 대신에 블랙 스무디 한 포를 드실 경우에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충분한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저녁 대신에 블랙 스무디를 드신다는 거. 이게 포만감이 없으면 결국은 막판에 그렇죠. 뭔가 드시게 되거든요. 밤 10시 45분 20초. 맞아요. 그 마의 시간. 근데 요게 블랙 스무디 같은 경우는 배를 빵빵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네. 가격 정보는 블랙 스무디 한 박스 15포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말씀하신 건데요. 46,500원. 두 박스에는 30포인데 89,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박스 제품 외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벌크 제품도 판매 중이라고요. 요거 대세입니다. 벌크 제품. 자세한 내용 고발마트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배부른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블랙 스무디를 고발마트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바로 현장 확인 사살이 저희 고발 뉴스의 장점이죠. 고발 뉴스.com. 어떤 분께서 지금 제가 이 목소리를 광고하니까 광고가 너무 슬프다고. 슬프게 듣지 마시고 이 다이어트 블랙 스무디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슬프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희 씨가 저기 좀 최윤주님은 박지희 아나운서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얼른 회복하시라고. 일단 이제 광고를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약간 슬퍼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이렇게 난민들 그러니까 돕는 광고 약간 유니세프. 느낌, 유니세프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지희 씨 좀 쉬시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근데 또 오는 길에 찬바람을 좀 쐬시니까 또 목이 또 잠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에 확실하게 쉬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저희 고발뉴스.com인데요. 좌측으로는 고발뉴스 TV로 가시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고발마트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양재역 사거리에 있지 않고, 고발뉴스에 들어오셔도 고발마트가 있습니다. 포탈에서 고발마트 검색하셔도 돼요. 들어가시면, 자, 여러분들을 위한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 스무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짠, 여기 비타샵에서 블랙 스무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영상도 있네요. 잠깐 볼까요? 드시는 방법. 소화가 잘 되는 우유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여시고 공기를 가득 불어 포를 빵빵하게 부풀린대. 요걸 몰랐네. 이렇게 해야 우유가 안 넘치고. 그러네.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우유를 부어주면. 그러니까 요거를 핸드백이나 그냥 가방에다 살짝 넣어가지고 다니면 그냥 뭐 물 또는 뭐 이렇게 우유 있을 때 우유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되니까 아주 간편한 거죠. 200ml짜리 우유 하나 딱 사서 그러니까. 넣으면 딱 맞더라고요. 네, 요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씹혀요. 네, 시리얼이 건더기가. 들어있어요. 네, 시리얼. 그래서 그냥 콘프레이크 시리얼 먹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맛있어요. 밥을 먹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식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영상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랙 스무디 다시 한번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 다이어트가. 그런 역발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는 블랙 스무디 광고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이디어 좋다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시네요. 네. 역발상 중요합니다. 네. 따뜻한 물 좀 드시고요, 지희 씨. 네. 네, 계속해서
마저 웃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웃기는 뉴스 풍년입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요분이 이제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포라고요. CNN의 수석 특파원 요양반이 중동 분쟁 지역 전문 기자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평양에 취재 갔을 때 요분이랑 밥도 먹고 체중이 큽니다. 근데 아마 미국 사회 저널리즘이 살아있는 것은 요양반은 진짜 폭탄 떨어지는 데서 막 리포팅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섭거든요. 폭탄 떨어지는 데서 방송하고 실제로 총 맞아 죽고 옆에서 특파원들. 대한민국엔 기자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분쟁 현장에 지금 가 계신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현실입니다. 총 맞는 일이 없으니까 막 까부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취재하는 기자는 절대 사서롭게 팩트 아닌 얘기로 남들을 그렇게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존경받는 언론인들이 현장에 흰머리 나부끼면서 계속 있어요. 얼굴 좀 팔렸다고 정치권으로 휙 팔려가거나 대기업으로 휙 팔려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대단히 부족한 기자지만 아만포 같이 훌륭한 기자의 절반, 반의 반도 안 되지만 그나마 한국에 그나마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으려면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보도하다가 꼴까닥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리영희 선생님처럼. 그래서 제 목표는 기자로서 예쁘게 마지막까지 간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자, 그런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포 기자 선배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강경화 장관께서. 뭐라고 했냐. 이번에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게 해외에서 이해를 잘 못하잖아. 그래서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이거는 뭐 사실상 내정 간섭이지만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정 간섭성 발언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국임당과 조중동이 다시 역수입해가지고 청와대를 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 나섰어요. 요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라며 그 능숙한 영어로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긴 하지만 absolute, 절대적이지 않다. 대북 전단 살포가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만 제한한다. 아만포도 오케이, I understand, 오케이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중앙일보가 이제 센터신문이 조지는 거야. 조지다가 그냥 논리로 안 되니까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정치학 박사잖아요. 변희재의 논문 검증을 통과한 정치학 박사입니다. 짜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영업적 표현의 자유로 나뉘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전 검열하거나 제한해서 안 된다. 저는 여태까지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영업적 표현의 자유로 나뉘는지도 몰랐어요. 지 마음대로 막 지어서 말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응?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가 누군가 찾아봤지, 당돌. 그랬더니 정말 웃기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준현 교수입니다. 자, 기억하셨어요? 정준현. 자, 짜잔. 이런 데만 있어. 심재철 국회 부의장실에서 문재인 정부 법치 파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에만 참가하는 사람이야. 정준현. 여기 있죠?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자, 이런 거 잘 찾습니다, 여러분. 응? 그냥 기본적으로 심재철이랑 같이 노는 문재인 정부 타도 세력. 심재철이 심재철. 있죠? 이재정 의원하고 같이. 그렇지, 이재정한테 꼴까닥한. 네. 옛날 MBC 기자 출신으로 이른바 80년 서울의 봄 시절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쭉 학생들 데리고 왔다가 유턴했던 위아더 회군, 네. 위아더 월드막, 위아더 회군 했던 바로 그리고 나서 물론 고문당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운동권 선후배들 팔아먹었던 네. 바로 그 심재철. 그 사람이랑 이렇게 놀면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하면 조질 것인가 염두하던 바로 그런 정치적인 폴리페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만 우연히 갔을 수도 있잖아.
친구가 가면은 식권 준다고 하니까 밥 먹으려고 국회 밥 어떤가? 어? 국회의원회가 의원 별실에 가면 좀 괜찮은 게 나오거든. 국회 밥 먹으려고 따라갔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또 찾아봤어. 그랬더니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라는 곳에서 짜잔 자유민주연구원이 주관했어. 어딘지 아시죠? 여기서 이름은 거창해.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이래놓고 여기서 뭘 했느냐 보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16년 7월이니까 박근혜 정권 때예요. 여기서 일각에서 간첩 사건 등 안보 사건과 국가 정체성 관련된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반헌법적 판결이 있다. 이른바 법원 내 종북 좌파 척결 뭐 운운하는 그런 토론회였던 거예요. 여기에도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빠밤 유동열이랑 되게 친한 거 보더라고. 유동열이랑 계속 같이 다녀. 친구 잘 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이런 사람이에요. 노바닥에서 노는 사람. 여기도 또 밥 준다고 그래서 갔을 수 있어. 프레스센터. 심재철도 없는데. 여기 밥 먹으러 갔을 수 있어. 그거 또 찾아봤지 내가. 너무 많이 찾았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고 말게요. 자, 55의 법의 날. 요거는 이제 정권 바뀌었어. 그런 심재철과 이른바 용공좌파, 색출 이런 거 관심이 많은 분인데 법의 날을 맞아서 상을 받았어.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홍조 근정훈장. 뭔 소리입니까 이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의 권력 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이게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이런 데 보면 대부분 17년 5월 정권 교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수박 같은 회색 분자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칼로 이렇게 탁 못 꺼내내는 거지. 또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응? 정준현 단국대 법대교수 이게 안 만나봐서 저는. 근데 만나보면 그렇게 또 나쁜 사람도 아니야. 응? 만나보면 또 괜찮아. 전두환이 살인마고 막 뿔나 있을 것 같죠? 그 자료 화면을 보면 그렇게 자애로워요. 독재자인데. 웃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정확하게 원칙대로 끊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이렇게 그 회색 지점에 있는 변절자들 때문에, 기회주의자 때문에 힘든 거죠. 자, 정준현을 계속 중앙일보가 이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하나만, 웃기는 뉴스 하나만 더. 민경욱. 지금,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서 민경욱이 트럼프 집회 참가해야 돼 자기 앞줄에 얼굴 나왔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트위터를 해서 국민적인 정말 뜨거운 지탄의 손가락을 받았죠. 근데 지금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 용지를 흔들었는데 그 투표 용지 결국은 제보한 60대 이모 씨가 2년 6개월 선고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단독범인지 공범인지 그런 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미국에 계속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요거 백드랍이라고 그러나? 난 이 배신이 먼저단 줄 알았어요. 배신이 먼저단 줄 알았어. 이게 백신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과거는 후진국에서 먼저 백신을 맞았잖아. 선진국에서 그 실험 결과를 보는 거지. 근데 지금 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 그런 차원에서 백신을 통해서 역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 배신이 먼저다.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은 문영표. 박근혜는 문영표를 박근혜 K방역의 실패자지만 처벌하지 않고 살려서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보내서 삼성 문제를 슥슥슥 해결했죠. 배신하지 않는. 자, 중요한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지금 오늘 방통위 이제 제어가 최종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기차를 멈춰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는 이제 MBN 처리 과정, 그리고 채널A, TV조선 처리 과정에서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만 이 사안은 적어도 방통위가 문재인 정부 치하에 민주적인 헌법 체제를 지탱하는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SBS라고 하는 기차를 멈춰야 한다. 자, 2004년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제가 MBC 사실인이라는 프로에서 물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SBS 간판 캠페인, 지금까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후한무치합니다. 뒤로는 이 물이 더럽다 그러면서 그 지자체 기자를 보내가지고 하수 재처리 시설을 수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고발해서 실제로 파문이 상당히 당시에 2004년에 확산이 됐고 2차례나 사업자 승인이 유보됐어요. 이해찬 총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아예 한겨레 신문이 저희 보도 내용, 이상호 기자 물은 생명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 전체를 매우 이례적으로 저희 방송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기사로 옮겨서 그 긴 방송 내용을 다 이렇게 전제해서 보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자, 보면 이를테면 서울방송, 그때는 서울방송이었어요. SBS가 아니라 SBS 서울방송인데 당연하죠. KNN이 부산방송인 것처럼 SBS는 서울방송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SBS 서울방송을 지웠어. 그래서 SBS라고 한글로도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태영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포천, 뭐 여기저기 물은 생명이다 방송하고 오염물질이 쌓여 띠를 이룰 정도다 그러면서 또 가서 수주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쫙 제가 까가지고 왕숙천, 포천, 남양주, 구리시 일대 경기 북부 지역의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싹쓸이하는 그런 현장 실태를 쭉 이렇게 고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결국은 사회 기여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150억인가요? 그거를 더 내도록 하는 선에서 제 허가를 내줬죠. 그리고 16년 뒤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바로 이건데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경쟁사입니다. 뉴스타파. 저 뉴스타파 기자 아닙니다. 봉준호도 아니고요. 자, 뉴스타파 기사인데요. 태영그룹이 SBS 기자들을 동원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뭐 이를테면 그 인제에 있던 그 오토피아인가? 이게 뭡니까? 인제 스피디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주장 트랙 시설이에요. 요거 부동산이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요거를 이제 SBS 태영에서 인수합니다. 그래서 띄워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이런 뭐 런닝맨 또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계속 세트처럼 사실상 썼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돈을 끌어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이런 로비 플랜의 문건이 뒤늦게 입수된 겁니다. 자, 2015년 7월자인데요. 인제에다가 고성능 자동차 융 복합 튜닝 클러스터,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리하고 고출력 스포츠카 같은 거 이렇게
개조하는 그런 단지를 유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제스피디움과 보도본부 미팅을 하고 보도본부 기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만나고 그렇게 해서 312억 원짜리 예산을 받아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만나서 보도본부가 미창과부 차관 만나서 또 로비하고 그 다음에 보도본부가 기획예산실장 만나서 이제 예산 로비하고 결국 마지막에 국회 차원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돈을 받아낸다. 실제로 취재에 따르면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만났어. 6월 3일 SBS 보도본부와 SBS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서 만났어. 2015년 6월 3일 홍지만 SBS 기자 출신 새누리 의원이 있었잖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관섭, 홍진만 당시 SBS 출신 새누리당 의원, SBS 기자들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한 식당이래. 저는 제가 SBS 기자들이 여기 좋아하는 거 알아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양대창 전문업소 양만입니다. 맛있어요, 양만. 여기. 가봤어요? 여의도 뒤에. 네. 네. 이름은 양만인데 양이 많지 않아요. 돈 많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로비할 때 많이 가는 장소예요. 실제로 SBS 기자 중에 양만희 기자가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그 양만희 기자를 만날 때마다 제가 양만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바로 그 SBS. 로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잠깐 여기서 과연 이런 짓이 가능할까? 더 심한 로비를 합니다.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SBS건 뭐 어느 언론사건 사주나 자기네 회사 관련된 소송을 가서 기자들이 총장 만나고 담당 부장검사, 차장, 검사장 만나서 쇼부를 봐요. 아, 죄송합니다. 단판을 봐요. 그 생활화돼 있는 거야, 기자들이. 요것도 그냥 회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니까 그냥 양만이 가서 쭉 먹고 뒤에 호텔이 있으니까 또 2차 갔겠죠. 폭탄주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응? 그래서 뭐, 예산이, 목표 예산보다 실제 이제 나온 예산은 좀 적어. 312억 목표로 움직였는데, 194억밖에 안 나왔어. 국비로 240억을 땡기려고 했는데, 국비가 그렇게 책정되지 않았대. 100억까지밖에 안 나온대. 94억. 지방비는 72억 목표로 했는데, 책정된 게 더 많대. 더 나왔어.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비 지원 한도 때문에 이 예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수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SBS 2004년에 제가 당시에 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에 제가 뭐라고 썼냐 2004년에 마지막 제 클로징 멘트 기자는 클로징 멘트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공의 재산인 방송을 몇몇 개인이 소유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폐해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취재 내용을 근거로 언론 개혁적 차원에서 꾸준히 뉴스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도를 더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될게요? 지금 요 방송 때문에 SBS 제어가가 물 건너 가게 생겼으니까 SBS 보도본부에서 기자 10명을 차출해가지고 윤 회장실로 출근시켜서 회장실로 그리고 MBC 비리 캐라 그리고 이상호 기자 뒤를 밟아라. 그래서 제 전담 기자들이 쫓아다녔어요, 저를.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방송이 공익에 쓰이지 않고 사유화됐을 때 채널A처럼 검언 유착 의혹을 가지고 구태타적인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시도가 생겨나게 돼 있고요. SBS처럼.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앵커 신강균 앵커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로비에 넘어갔어. 신강균 앵커 로비에 넘어가고 이 양반이 결국 저를
제가 2차 보도까지 했어요. 3차 보도를 하면 저는 SBS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SBS 기자들은 계속 저를 공격하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신강균 앵커가 무너지니까 그쪽으로 로비가 쫙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신강균 앵커한테 제 보도를 방해하길래 저는 그러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떠나겠다라고 했더니 신강균 앵커가 알았다. 그러면 너 보도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보도국장이랑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저는 보도국장이랑 신강균 앵커 저만 나가는 줄 알고 식사 자리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본 신사가 있어. 4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MBC 선배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SBS 변탁 부회장이었어.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저를 계속 꾸짖는 거야. 신강균 앵커가. 응? 너 왜 이렇게 훌륭한 변탁 회장님을 괴롭혔어? 왜 이렇게 태영을 그만 괴롭혀? 이러면서 단도리를 치더라고. 더 이상 취재 못하게. 그래서 기분이 더러워서 그냥 발렌타인 30년 있더라고요. 기분이 더러워서 막 처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는데 태영 쇼핑백을 주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딱 가져와서 보니까 핸드백이 있더라고. 그게 이른바 핸드백 로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핸드백을 놓고 있다가 제가 이 핸드백을 돌려주는 순간 저는 신강균 앵커랑도 끝장나는 거고 보도국장도 받았거든. 보도국장이랑도 끝장나는 거잖아. 그리고 MBC 다닐 수가 없잖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인가 그걸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MBC에다가 신강균 앵커를 처벌해달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조사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깠어요. 2004년의 일입니다. 저는 제가 뭐 주진우 기자한테 자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취재원이랑 취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윤짜장의 비위를 다 깔아.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하면 된다. 국민들은 언제라도 받아준다. 저도 충분히 오해 살 수 있지만 핸드백 돌려주고 제가 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거기서 핸드백을 거절하지 못한 건 저의 잘못이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핸드백 돌려준다. 라고 하고 저는 사실상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그게 저는 번지점프처럼 사회적 자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제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다시 기자질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민들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랬던 게 바로 SBS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SBS 태영 자본은 정말 무섭습니다. 기자들을 그냥 정보원처럼 써요.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16년 전에. 지금 그런 짓을 교묘히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차례 유보된 끝에 사회적 기금 150억을 내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지만 이 자식들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SBS 이놈들. 저한테 핸드백 로비해서 결국은 저는 그때 중징계에 먹었습니다. 핸드백 내부 고발을 했잖아. 근데 내부 고발자 지위를 아직까지 MBC에서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지금도 고급 향응과 뇌물 수수한 걸로 해서 저는 징계자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 MBC에. 그래서 이제 최승호 사장한테 몇몇 가지 MBC 개혁 요구를 하면서 저 내부 고발자 좀 지위를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MBC 박성재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냥 향응받은 더러운 기자로 돼 있습니다. 양심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SBS에 대해서 16년 전에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승인이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SBS가 제어가 조건부로 지금 돼 있어요. 오늘 결론이 나는데 기준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이거든요. 650점에 미달했어요. 지난번 TV조선도 미달했던 것처럼 641.55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경영 계획이 부존재하고 재무건전성 이런 경영상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점수가 낮은 이유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공성 실현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송으로 허튼 짓을 할 개연성이 많다.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방송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니야. 공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불공정하게 공공성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했잖아. 공공의 재산 가지고. 여전히 16년 전에 그 버릇 못 버리고 그때 저를 쫓아다니고 사찰하고 밀고 했던 그 기자들 그대로 그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그 후배들 풀어가지고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네 모회사 비즈니스를 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SBS 그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태영도 문제지만 그 기자들 운영한 보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SBS와 태영 둘 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따라서 SBS에 대해서 당장 제어가 보류하시고 철저한 조사 끝에 사업자 승인을 기각해야 될 것으로, 승인을 취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MBN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하는데 SBS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자, 되네요. SBS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SBS는 한국 공중파 공공 저널리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전혜원 의원 사건 때도 그랬지만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윤짜장 징계 과정에서 대전지검의 이모 검사께서 MBC가 2월부터 이정화 씨 2월부터 이미 이동재랑 제보자 X 만나기 이전부터 모종의 교류가 있었다. 라며 이동재나 한동훈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에 덫을 파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리크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SBS가 바로 그 덫을 와락 물어버린 겁니다. 이 이정화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MBC 관계자와 이 이정화 검사의 주장은 진술은 MBC 관계자와 제보자 X가 접촉했다 전화를 통해서 라고 진술했어요.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왜? PD였거든. PD 수첩 PD였거든. 그래서 관계자라고 표현했거든. PD가 3월 7일까지 펀드 취재를 마치고 토스해 준 거야. 남은 찌개다시를 자기 동기인 장인수한테. 그러니까 PD랑 교류가 있었죠. 제보자 X랑. 근데 SBS는 윤색합니다. 검언 유착 프레임을 깨고 권언 유착, MBC를 조지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 것으로 윤색을 합니다. 팩트를. 바로 이게 부패한 자본과 부패한 언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MBC 기자가 아니라 PD죠. 그러니까 마치 장인수가 처음부터 2월부터 결합한 것처럼 명백한 오보입니다. MBC가 오보를 정정 안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나섰는데요. 오보 정정하지 말고 그냥 잘못된 회사를 정정하기 바랍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